수백 척의 우주선이 지구 표면에서 이륙해 화성으로 향합니다. 7개월 후로 빨리 감아보면 이 우주 비행선들은 화성 근처에 있어요. 곧 착륙하고 나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화성의 시민이 될 거예요. 아마도 절대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걸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안락한 삶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화성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많은 탐험이 필요해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화성에 공장, 병원, 아파트 건물, 심지어 클럽과 식당까지 모든 걸 갖춘 도시를 건설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로켓을 발사할 시간을 정해야 해요. 발사창은 780일에 한 번씩 열려요. 그때가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때죠. 그때가 되면 여정은 약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릴 거예요. 발사대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서 추진기 로켓에 연결된 우주선을 볼 수 있어요. 점화합니다. 추진기가 우주선을 공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도킹을 풀고 지구에 다시 착륙하죠. 동시에 우주선의 엔진에는 시동이 걸리고 지구의 주차 궤도로 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 우주선은 거진 모든 연료를 사용했고 이제 연료를 재급유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추진기를 다시 사용해요. 거대한 크레인이 추진기에 또 다른 우주선을 올려놓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거대한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 추진기는 지구에서 발사되어 재급유기를 궤도에 올려놓아요. 그게 우주선과 도킹되어 연료를 채워주죠. 우주여행에는 이런 연료 주입이 총 5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에 거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임무에 5척의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구에서 약 25번을 발사해야겠죠. 추진기 가격을 2,730억 원, 연료 주입기 가격을 1,543억 원, 그리고 우주선 가격 자체를 2,374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임무에 든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발사합니다. 시간을 빨리 앞당겨서 처음 5척의 우주선들이 화성 표면으로 내려갑니다. 이 우주선에는 최초의 인간들이 타고 있지는 않았어요. 우선 여기엔 음식과 물 공급, 호흡을 위한 산소, 그리고 의료용품과 같은 탑재물만 실려 있어요. 또한 최초의 생활 모듈, 폐기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엄청난 수의 태양 전지판이 있었죠. 착륙하기 전에 그 우주선들 중 한 척이 궤도로 위성 시스템을 하나 발사해요. 이 위성이 붉은 행성의 통신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럼 로봇들은 화성에서의 일을 착수하기 시작하죠. 먼저 많은 작은 탐사 로봇들이 태양 전지판을 늘어놓고 펼쳐요. 이것들의 총 면적은 축구장 7개 크기에 이르죠. 화성에서는 지구보다 훨씬 덜 효율적이에요. 잦은 모래 폭풍이 패널의 작업 표면을 모래로 덮어버리죠. 하지만 동시에 붉은 행성의 강한 바람도 모래를 닦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드릴을 장착한 다른 탐사 로봇들은 화성 토양에서 물을 찾기 시작하죠. 물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채굴된 물을 고온에서 높은 압력으로 결합시킬 거예요. 그러면 로켓을 위한 메탄과 호흡을 위한 산소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2021년 2월부터 화성의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봇은 산소 추출을 위한 기술을 시험해왔어요. 그 안에 상자가 있는데 목시라고도 불리는 화성 산소자 활용 실험 장비가 들어있죠. 이 장비가 화성의 공기를 내부로 끌어당겨 고압으로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 원자 하나를 떼어냅니다. 신발 상자만한 그런 게 우주인 한 명이 숨쉬기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메커니즘을 가졌지만 커다랗게 공장 크기로 만든다면 전체 거주지에 산소를 생산하고 나머지를 화성 대기로 방출시킬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탐사 로봇 그룹들은 화성을 거주지로 만들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화성 표면을 착륙지대로 바꾸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이때쯤이면 화성의 로봇 인구들이 2년 2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의 사람들은 새로운 비행창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때는 5개가 아니라 12척의 우주선이 화성으로 갈 거예요. 그중 10척은 많은 과학 장비와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 연료, 그리고 다른 물품들을 운반하는 화물선이에요. 다른 2척의 배에는
최초의 행성 간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30명의 영웅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 표면에 발을 디디게 되죠. 이 사람들은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들이에요. 이들은 다른 행성을 정복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되기 위해 엄격한 선택 기준을 통과했고 오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복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성에 2년 동안 머물러야 하거든요.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들의 우주선에 살면서 화성의 특이한 조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곳의 온도는 마이너스 26도 정도입니다. 또 화성의 중력은 우리 고향 행성보다 2.5배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2배 더 높이 점프할 수 있고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인간 몸에 있는 근육들은 그러한 차이에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어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물선에서 짐을 내리고 생명 유지 시스템을 배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성 토양을 3D 프린터를 위한 재료로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온실을 설치하고 식물을 키우기 위해 토양을 경작하고 있어요. 로봇들이 이곳으로 가져온 인간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은 식물을 위한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돼요. 2년 2개월이 더 흘렀네요. 우주선이 발사되고 있네요. 지구에서가 아니라 화성에서요. 30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화성에서 우주선이 이륙하는 것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곳의 중력의 힘이 덜하니까요. 동시에 우주선들이 지구에서 발사되어 화성으로 거의 100명의 새로운 주민과 더 많은 화물이 날아가고 있어요. 이 우주 비행대가 화성에 도착하면 우주 비행사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3D 프린터들이 화성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화성의 토양과 식물 폐기물로 외곽 뼈대를 프린트하죠. 이 뼈대들은 태양 복사와 강한 바람으로부터 주거지를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뼈대 안에 영구적인 집을 지을 거예요. 이 집은 부풀릴 수 있고 우주선으로부터 직접 가져온 모듈들을 갖추고 있죠. 이 집들은 주거 공간, 연구 공간, 통신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요. 다음 비행창이 다시 열릴 때까지 공사가 2년 더 진행됩니다. 몇몇 우주인들은 화성을 떠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 이곳으로 오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주선 안에서 살지 않아요. 편안한 지하주택과 3D 프린터로 인쇄된 대피소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음식은 이미 화성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의 로봇은 농부들과 함께 일을 해요. 다른 로봇들은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어요. 다양한 우주기관들이 화성으로 임무를 발사시키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과학 장비들,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도 있어요. 2035년 화성과 지구는 기록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 비행사와 건설 자재를 실은 거대한 함대를 보내죠. 이 무렵 인간의 거주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돔이 많이 있는 작은 도시처럼 보여요. 그곳의 주민들은 이미 집, 실험실, 공장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지하 터널망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병원도 지었죠. 2년 후 화성의 인구는 1,500명에 달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 행성의 영구 거주자가 될 거예요. 4년 후 2개의 발사창이 더 열렸고 첫 번째 레스토랑이 문을 열어요. 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공사가 끝나면 화성인들은 더 이상 지구로부터의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위에서 보면 거주지는 작은 마을처럼 보이죠? 식량이 재배되고 있는 농업구역, 생활구역, 공장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임무와 함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태양 전지판을 가져오죠. 이제 이 거주지의 총 면적은 수십 개의 축구장에 맞먹어요. 모든 것들은 우주 비행사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지구로부터의 식량 공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화성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지 20년 후에요. 인구는 현재 약 3만 명입니다. 일꾼들이 화성으로 가족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최초의 학교도 지어졌어요. 30년입니다. 인구는 이미 10만 명이 넘었어요. 거주지의 기반 시설로도 완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을 생산하고
충분한 연료와 산소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무렵 화성 토양에서 첫 번째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행성의 대기에는 점점 더 많은 산소가 생겨나고 있죠. 온실에 심어진 나무들 덕분이에요. 모든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 효과로 화성의 표면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나갈 때는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화성에서 지구같이 숨쉬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점차 강과 호수가 나타날 거고요. 녹색 식물들이 대부분의 땅을 덮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화성 거주자들은 산소 헬멧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때가 되면 붉은, 이제는 푸르른 행성을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거예요.